야인 최병원입니다. 네, 야인 김준환입니다. 네, 지난달은 장이 좀 어려웠었죠. 네, 맞습니다. 6월달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달에 좀 어떻게 좋아질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강세장을 항상 보는 스타일인데요. 네. 6월 달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5월 달보다. 네, 저도 1월 달에 올해 3,180원 찍을 거다. 근데 6월 하순부터 좀 강세가 그래서 썸머 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 며칠 장이 좋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전 주도주였잖아요.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가 맞아요. 오늘 좀 올라오는 게 좀 네. 특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반도체 주식이 2월부터 3월 달부터 중소형주가 한 30~40% 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럼 올라갈 때가 좀 됐거든요. 네. 2차 전지처럼 안 빠지기를 좀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6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야인시대 리턴저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고요. 구체적인 산 이유까지 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매매했던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단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제가 삼성전자, 이거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김한등님께서 삼성전자, 평단은 7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 10만 전자 가겠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에서 그 전부터 계속 저는 작년부터 한미반도체 2만 원 때부터 계속 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아저씨로 이 토마토에서는 통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 있습니다. 잘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저는 어떻게 제가 봤었냐 하면 SK 하이닉스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삼성전자에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2인자입니다. HBM에서는 그죠, 확실히 물론 이제 마이크론에도 좀 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인자까지도 신고가 가야지 이 버블이란 게 끼고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강력하게 저도 얘기했었어요. 요거 저 매수해야 될 때라고. 제가 지난주에 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아침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한미반도체 제가 어제 너무나도 강력하게 11시에 딥다이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반도체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삼성전자 제가 여러 가지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고로 안 좋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수장까지 교체가 되고 여러 이제 지라시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가 이제 SNS 돌았는데, 이번에 그 부회장 이제 그 DS 부분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수장이. 근데 교체되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떴습니다. 빡센 분이 왔다, 여태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뜨면서 정말로 최악이더라고요. 와,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였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거기에 노조까지 이제 파업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사신 분들, 와, 이거 74,000원 이제 깰 때, 이거 이제 6만 원대까지 6만 전자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사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월, 화, 금 제가 딥다이브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시에 제가 VOD에서 얘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좀 밀렸습니다.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당연히 오늘 상승 이유 아시죠? 오늘 그 젠슨 왕, 그 엔비디아 CEO가 퀄리티 테스트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번에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걸 뒤엎은 거죠. 확실하게 찍어준 겁니다. 확실히 테스트 통과는 아직 아니다. 네, 지금은 테스트 중이긴 한데, 근데 실패는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삼성전자 저력이 있습니다. 쌓아둔 유보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지금 D램, 낸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여태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갈 때 어땠습니까? 결국 D램 반도체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자산 가치가
다시 이제 평가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그죠? 그렇게 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HBM 때문에 올라간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만약에 HBM 만약에 통과되고 HBM3E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간 건 어떤 후속적인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왕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시간에 좀 강했다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많이 갭은 좀 떴다가 내릴 걸로 봤었는데 우선은 갭 두고 내렸는데 뭐 저희 스윙선이라고 하죠. 21선 정도를 뭐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좀 아무래도 좀 경쟁자가 좀 다시 이제 부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가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적인 모습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주 500만 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외인이 288만 주 매도를 했고요. 개인도 같이 23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 거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지고 있어요. 뭐 연기금까지도 좀 매도하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저희 지수도 선물을 지금 엄청나게 팔고 다시 또 매수해주고 이러면서 가두리 해갖고 지금 박스권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어느 정도 다시 좀 채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움직여 준 것이 아시다시피 HBM 삼성향 쪽도 많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반도체 섹터를 좀 많이 좀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최배운 전문가님 같이 말씀 나눴는데 반도체 섹터 다시 바닥을 좀 잡는가. 지난주부터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만 원이시고 평단 10%신데 이건 무조건 그냥 홀딩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전고는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고요. 10만 전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다만 근데 이제 연속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인의 지속 매수세를 좀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8만 원 정도 보시고 우선은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8만 2, 3천 원, 그다음에 8만 6천 원, 그다음에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뭐 이익 실현하면서 가시던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내리면은 오히려 사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CIS네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서 007빵님께서 CIS 12,3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아마 이 정도 가격에 샀으니까 뭐 특별하게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1,130원이니까 한 10% 내려왔었죠. 그래서 많이 빠진 주식을 사서 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하니까 있으면 등락을 계속 합니다. 그죠? 그 시간을 좀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이 빠지면 바로 잠깐 반등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빨리 뭔가 돈을 벌고자 해서 중소형주를 많이 빠진 종목 들어가면 기다려도 안 가고 지쳐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포기하면 그때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대박이 터져서 한번 그런 것은 최소한 15개월 정도, 한 1년 반 정도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21년도 9월 27일이니까 그러면 21년 9월이니까 22년도, 23년도 거의 지금 3년 동안 지금 빠져 있죠. 그만큼 빠져 있다는 것은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는 시간은 거의 다 이제 조정은 많이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22,000원 정도가 최고점이었으니까 8,900원까지 내려갔다가 70% 정도 80% 가까이 빠졌죠. 그러면 다시 올라갔는데 시간이 다 충족했고 그럼 이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사놓고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의 고점 15,000원이니까 15,000원이 왜 15,000원가 못 가냐면 최바닥에서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50%를 반등합니다. 그럼 9,000원에서 50%면 15,000원 내외 되잖아요. 14,000원. 그럼 거기 가서 못 가는 거예요.
또 못 가고 거래가 한참 못 가다가 이제 전체적 실적도 잘 나오고 업황이 개선되면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15,000원 또 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사는 고점 근처로 가는데요. 지금은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나오다가 실적이 나온다고 지금 주가가 고점을 전고점이나 뭐 52주 고점을 바로 뚫고 갈 수는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는 11,000원 내외는 사야 될 주식이고요. 이게 이제 장비업체는 다 알고 계시죠. 뭐 PNT나 이런 것처럼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전국 공정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코팅이라든지 슬러팅하는 그 장비인데 뭐 전고체 관련된 고체 전해질 관련된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멘텀이 아직 약해서 그런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더 수익으로 전환할 거 보이면 수익 전환되면 이번에는 최근의 고점 15,000 내외가 아니라 그 위로 치는 18,000 정도까지 목표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 9,000원 손절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보니까 고고식님, 예, 하나 마이크론 35,500원이 평단이시고요. 10%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네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유중에 뭐 기타 이유 등으로 하락이 깊은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마이크론이 저번에 유상 무상증자를 동시에 좀 했습니다. 그때 유상증자 금액만 거의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 원대인데 1,000억 원대 정도의 유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의 10% 지금 시총의 한 10%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가 하락이 당연히 좀 컸는데요. 10% 이상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재무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상증자 어떤 목적에 채무 상환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지 않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비 증설을 위한 어떤 자금 조달 이런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할 때 보실 때 어떤 이런 채무자금 상환이나 어떤 운영자금 쪽은 별로 좀 좋지 않고요. 설비 같은 걸 늘린다거나 아니면 타법인 인수 같은 그러한 어떤 유상증자의 어떤 목적은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모집자금이 그러니까 시설자금의 60%였어요. 687억 원. 채무사간자금이 250억으로 22%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랬는데 188억으로 18%. 즉 다시 말해서 시설자금 즉 뭐 그러한 어떤 투자자금 쪽으로 미래 어떤 투자, 설비 투자를 위해서 60%를 지금 쓰는 거고 600억 원 이상을 그다음에 채무 상환 운영자금 이것이 거의 한 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대4 정도의 비율인데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급락이 나올 때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산 다음 급락 나온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좀 반등이 있었는데 반등이 시원치 않았어요.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갭이 지금 보이시죠? 예, 갭이 있는데 요 갭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갭을 메꿔주로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둘째 날까지 급락 나온 다음 그 다음 날 둘째 날에 반등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더뎌지는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좀 좋지 못해요. 예, 정확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유상증자는 오히려 그냥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업황이 좋고, 하나마이크론도 기억하시죠? 이게 HBM,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갈 때, 초창기에 HBM 섹터랑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랑 같이 좋게 좀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없으신 분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받으셔서 그다음에 어떤 평단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저항선을 좀 그어놨는데 정확히 35,560원, 거의 36,000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 가격에 거의 그 정도 가격이 지금 저항선인데 요 정도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지니까 유상증자를 좀 받으시고 지금 10% 비중이시니까 어느 정도 유증 받으시고 좀 평단을 좀 낮추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기본적인 반등은 26,000원에서 27,000원, 28,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10%시니까 요 정도까지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평단을 한 25,000원 이내로 맞춰 놓으시면 그러면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요 종목은 좀 잘라내기는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유중까지 뭐 8월, 9월인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유중도 받으시고 평단을 좀 낮추셔서 아까 말씀드린 25,000원 이하로 맞추시고 26,000원 이상 정도에서 본절 이상으로 나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송이님께서 삼성 SDI 45만 원 30%입니다. 중장기 진단 부탁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진단 받고 있어요. 제 전문가 이름 틀리겠어서 제가 진단 안 해드리려고 하다가 최병훈입니다. 전 구름운, 잡을병자, 구름운자, 또 떠다니는 구름까지 잡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하는 소리고요. 저는 최병훈 전문가 동명박사입니다. 저를 생각하면 삼성 SDI가 생각나야 되겠죠. 2016년도, 17년도 그때 10만 원 초반에 할 때도 제가 2020년도 67만 원 찍을 거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17년도 바로 20만 대 와가지고 2년 반 동안 안 갔습니다. SDI가. 2년 반 동안 안 가도 67만 원, 76만 원 반드시 간다. 그러면 17년도니까 18, 19, 20, 21. 한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20만 대 샀으면 25만 사도 82만 갔으니까 3년을 기다려도 3배가 갔기 때문에 연간 1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5만인데 가장 고점 지금 82만 8천이니까 그걸 돌파할 걸로 보여요. 새로운 사업도 뭐 전고체 사업도 하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100%가 나오잖아요. 그럼 100%가 나오는데 그걸 돌파하면 그냥 100만 대잖아요. 그러면 40만에서 43, 12, 120만 나오죠. 120만 가도. 그럼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고 이 주식은 바닥권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계속 언제 가지? 소형주처럼 사놓고 금방 가든지 어떤 건 상한가 가도 저건 막 35 상한가도 가는데 이 주식은 도대체 45만에서 40만 이하로 왔다가 또 45만 또 안 가고 계속 그러니까 지겹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형주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소형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실력을 쌓아서.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 고점이 82만 8천이잖아요. 지금 40만 39만 1,500원이니까 45만 샀으니까 한 13% 손해네요. 그러면 37만 원 저점이니까 이 기술적으로는 보면 전부 다 이게 2번 정도로 침체가 들어가서 이번에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월봉으로 골든크로스가 양봉이 2번 정도만 나오면 이건 추세적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년 정도에는 원래 올해 정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아직 올해 전기 자동차 산업이 전방 산업 배터리가 이제 셀이 걸로 들어가니까 전기 자동차에 그러면 이쪽 산업이 지금 다시 언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지 그걸 정확히 지금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 80만 8천원을 돌파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에 2차전지 대다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배터리 셀 업체들은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11월 달 그 결과 나오고 2차 친환경주는 올라가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러면 친환경이 보조금도 없애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식은 빠지겠죠. 당연히 12월 달, 1월 달에. 그래도 내년 여름에는 크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2016년도 11월에 대통령 선거일 때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 16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월 달까지 16년도 17, 1월 달까지 전기 자동차가 다 폭락해서 세력제 다 삼성 SDI도 저가 그때는 양극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다 폭락해가지고 17년 초에 전부 다
17년도 전기 자동차 하지 말아라. 뭐 소재 끝났다. 트럼프가 됐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토마토 TV에서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모든 방송국의 전문가 유일하게 2017년 1월, 2월, 3월 달에 트럼프 혼자 전기 자동차의 시대 흐름을 꼭 거스를 수 없고 대통령 혼자 아니면 미국 한 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그 산업에 진입하지 않고 그냥 기존 자동차 탄다더라도 글로벌적으로는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7년 초에서 여름 등에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전부 다 3배가 다 갔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시세가 안 나겠지만 어느 정도 사상 고점은 돌파를 못 하겠지만 한 50% 100%는 내년 여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 메리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세일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뭐 공급적 시설 증설 안 했으니까 얘들은 증설한 거에서 뭐 팔 데가 없어서 새로 못 팔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미국에 시설 증설하는데 미국이 10% 정도 침투율에서 20% 딱 가면 그때부터는 공격적 시설 증설하는 게 또다시 배터리가 세리 공급 가행이 돼서 다시 이익을 못 내는 또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배터리 셀은 짱짱짱 막 밀려서 나오는데 자동차에 장착할 데가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남는 거죠. 공급 가행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우리 미국에는 계속 시설 증설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를 잘 만들 우리 현대기아차 지금 잘 만들고 있거든요. 대형 EV9까지 좋으니까 억대 이상이에요. 그 자동차도. 그런데 잘 되고 미국의 GM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강력하게 잘 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급 가행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가고요. 그래도 SDI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이 88년 돌파한다. 27년도까지 50만 정도의 지금 목표가니까 그때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리구리 너구리님, 네, 넥스틸입니다. 넥스틸이 7,780원 평단에 28%를 가지고 계시네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인데 동해가스관 관련 테마성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오를 때 파나요? 더 가지고 있나요? 배당과 장투 목적이고 3주 전쯤 사고 어제 7% 더 추매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만일 테마로 오른 거라면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넥스틸이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요. 수출을 좀 많이 합니다. 미국에. 특히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네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용 강관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요 가스전 개발하고 정말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석유나 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이제 시추 용도로 이제, 큰 이제 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유전관, 그러니까 송유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석유협회 인증을 좀 받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뭐 사실 실적 상당히 쇼크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거의 영업이익이 99.7%나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억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미 유전관 가격을 지금 제가 수출해서 많이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관 가격 하락이 그 배경인데 세아베스트 지주도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세아제강색 쪽도 유전관 가격 어떤 하락의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다소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좋진 않으나 유전관 가격 하락 이슈로 좀 좋지 않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저도 추세가 좋아서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급등이 나온 거는 지금 우리 그 영월의 그 가스관 관련해서 그 시추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보니까 거의 뭐 8%대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배당이 거의 8%대 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700원 정도가 배당이 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철강 회사들이 PBR도 되게 낮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문배, 철강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저도 상당히 예, 동의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금요일 날 우선은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요거 금요일은 그래도 매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강했던 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일부 종목만 빼곤 다 좀 시간에서 좀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오늘 다 음봉으로 마감하는 종목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장들이 좀 갈 텐데 오늘 그래도 넥스틸은 오늘 좀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송유관 관련해서 시추 관련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다라고 지금 시장이 좀 인식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좋았고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눈에 띄시죠? 예, 거의 지금 주봉을 봐도 거의 지금 지난 2023년 8월, 9월 이래로 최고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거의 뭐 10,000원, 저희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래도 금요일 날 어떤 테마성으로 이제는 옥석 가리기 진행될 거니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시초부터 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요. 예, 10,0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이게 강하다면 아시다시피 11,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배당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이때 한번 시세 줄 때 지금 뭐 거의 수익률이 되게 높으시 거의 한 뭐 50%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선 매도를 좀 그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요. 다시 어떤 배당 목적이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어떤 유정관 관련해서 어떤 가격 인상 요소가 요인이 있는지 그거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 배당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배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강한 어떤 모멘텀 부각이니까 금요일 날 우선은 분할 매도 관점 10,000원 정도까지. 근데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오전장만 해도 막 거의 한 100억 이상 터지고 그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의 지금 10,000원대를 돌파하고 만약에 지켜준다면 11,0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시세를 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분할로 하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더 이걸 보시겠다고 하시면 다시 또 이제 10,000원 이내 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배당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진아님께서 새로운 동방박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삼성 SDI 진단 듣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방박사인지 아네요, 제 별명이. 동방박사는 3년은 기본이다. 주식 투자가 1년은 단타다. 막 이렇게 하는 장기 투자 전문가의 기본이 전략이.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CIS 아까 해드렸죠. 지금은 이제 LNF인데 2차 전지를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16년도, 17년도 동방박사가 미국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면 거액자산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가지고 있었으면 지금도 10,000원대면 20,000원, 30,000원, 지금도 150,000원이잖아요. 10배 올랐어요, 지금도, 그죠? 저 위에 30만, 40만 안 팔아도 어때요? LNF 같은 지금도 1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때 시작할 때 항상 도입게 사놓고 팔 생각을 안 했으면 2차 전지 양극재 지금도 곧 작년에 안 팔아도 지금도 대다수가 10배입니다. LNF 2, 3만 원 했었죠. 17년도, 16년도죠. 19년도도 뭐 3만 뭐 이렇게 했으면 5만 원 정도죠. 그러면 포스코 푸치엠도 17년도 해도 그때 만원대 그 이후에 갔다 거의 5만 원대예요. 그 지금도 30만 근처잖아요. 주식은 장기는 이제 한번 사면 안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박은하님은 LNF 15만 2천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고요. 또 한 번 유튜브에 다 이렇게 했네, 그죠? 다 같이 뭐 15만 원 이렇게 내외. 그러면 15만 2천이면 주식이 싼 가격이죠, 지금은. 근데 지금 이렇게 34만 9천원에서 지금 15만 7,300원이니까 와, 반타작이 넘게 빠졌네. 거의 60, 70%까지 빠졌죠. 저가 대비 한 12만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야, 엄청나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양극재가 많이 빠졌다고 지금 생각하죠. 그런데 양극재가 많이 빠졌어요? 아니죠. 많이 올라왔죠. 지금도. 왜 2019년도, 20년도까지 전부 다 3만 원대 있었는 주식이 20만, 30만 시가총액이 다 20조 왔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주식들이 전부 다 20조씩 왔습니다. 50조, 60조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니까 다들 싸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봤자 두세 배도 못 먹어요. 사상 고점 돌파해봤자 2배에서 3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사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아까 김진환 전문 계속 저 반도체 전문가로 한미 반도체 계속 했어요. 한 번 그때 사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도 거의 뭐 7, 10배잖아요. 그죠?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주식을. 모르면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LNF. 올해 적자예요. 적자인데, 그런데 미래에 흑자가 당연히 될 거고, 전기차는 우리나라 아직 10%밖에 안 되고 12%, 미국은 10% 내외니까 미국 시장에 납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2배가 증가되잖아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몇 년 안에 2배는 나옵니다. 3년 정도 27년까지 시장 자체가. 그러면 2배가 미국의 공장에 새 업체 공장에 내 양극재를 넣든 음극재를 넣는 기업들, 그다음에 테슬라의 LNF도 넣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지금 200만 대 내외를 생산하는데 2천만 대 생산 목표인데 그 목표를 반내 못하고 1,000만 대만 하더라도 아니면 500만 대 하더라도 지금보다 크잖아요. 두세 배.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런 건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양극재가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간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양극재 올라갔다고 이제 사가지고 금방 갈 거라고 해가지고 작년처럼 그런 퍼포먼스 주가 퍼포먼스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가총액 20조대예요. 포스코 푸치엠, 에코프로 BM 20조 내외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도 시가총액 26조예요. 삼성 SDI나 SDI나 포스코 푸치엠, LNF나 가격세로 비슷해요. 시가총액이. 워낙 시가총액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2조 사가지고 안 올라가고 20조 중에 주가 시세가 제대로 가려면 최소한 지분이 10%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보면 아침에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푸치엠, 상승률이 비슷해요. 결국은 두 개가 좀 과거처럼 다르다는 거. 이제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올해 적자가 계속 작년만큼 나더라도 바닥권이에요. 주가는 일단 70% 내에 빠졌으니까 부실주도 이렇게 나면 되고 사실 적자기업이니까 가치는 지금 고평가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다. 내년까지 보면 괜찮고요. 그래서 27년도 중에 양극재들은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26년도 다시 반등할 때 전고점 근처 내외 가서 이 종목도 내년까지 목표가는 LNF는 30만 원, 30만 대네요. 그죠? 한 35만 정도 내외 됩니다. 그러면 12만 대 3배 정도 저가 대비 15만 대결 100% 조금 넘게 이렇게 보시고 홀딩하는 것은 26년까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빨리 매매를 하고 싶으면 요거보다는 지금 이제 반값 전기차로가 계속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극재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납품할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악재도 있으니까 반등할 때 목표가 빨리 나오고 싶으면 22평선 정도 가면 그때 나오면 장기적 월봉상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 여기 19만 정도네. 그 19만 정도의 단기 투자자들은 반등 시 매도하고 손절가는 14만 원이 지키고 보여서 14만 깨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제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블루 3,510원에 비중 10% 시간에 상 갔어요. 기다리면 매수가가 올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요? 이슈가 있어서 반등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시죠, 그죠? 저희가 그래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윙이푸드도 엄청나게 갔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네이버 미국 증시 상장 이슈는 좀 증시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시간에서 많이 갔는데 또 Y랩이나 MBT, 키다리 스튜디오가 보통 가는데 오늘은 미스터블루가 갔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Y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Y랩이 아니라 미스터블루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걸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인데 몸값이 네이버 웹툰의 어떤 몸값이 5조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상장이 7월 정도라고 하니까
뉴스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재료는 조금 이제 소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차트적으로 좀 뛰어나는 데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면은 예, 로딩이 좀 길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조금 오래 걸려서요. 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3,500원 정도가 되게 오래전 가격이더라고요. 예, 오래전 가격이어서 그 정도 되게 오랫동안 물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3,1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2월 정도에 찍은 가격이 3,2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가격대가 지금 거의 시간에서 2,880원을 마감했는데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해요. 예, 3,2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 가격에서 꼭 보면은 산 가격까지 안 오고 거기까지 거의 예를 들어 3,400원까지 왔다가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은 너무 좀 움직여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이제 거의 2,800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이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추매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0% 쉬니까요. 네, 그냥 추매하지 마시고요. 평단이 안 오더라도 한 3,200원 정도가 우선적인 저항이거든요. 예, 그 정도 선까지 만약에 오면 그때부터 좀 손절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지금 만약에 요거를 추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뭐 오늘 정도 2,600원 정도에서 추매를 하시고 갖고 평단을 한 3,000 초반대로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또 평단을 낮추려고 2,800원, 900원에 또 사는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3,2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7월이면 일정이 남아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대장주 바꿔가면서 와이레, 뭐 MBT,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또 이번엔 미스터블루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름대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3,200원은 올 것 같으니까 3,200원 선부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분할로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오버슈팅까지 나오면 3,60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은 전화 와 있다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 종목명하고 비중하고 매수 단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일진전기고요. 예. 24,600원에 10%입니다. 네. 그럼 지금 한 1,000원 손에 나 있네, 그죠? 예, 아니, 요즘 계속 빠지네요. 그게 왜 지금 샀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식이. 3월 달에 10,000원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3배나 올라갔는 주식을 3배 10,000원에 30,000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럼 이게 지금 비쌀까요? 아니면 쌀까요? 가치를 평가해보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공부를 해야죠. 잘 모를 때는 1등주, 제가 동방선 늘 TV에 나서 잘 모르면 그냥 남들도 다 하는 주식 사라. 전력주라든지 변압기, 현대 일렉트로닉 있잖아요? 네. 그는 LS 일렉트로닉도 있고요. 일렉트릭. 그러면 그걸 중에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소형주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소형주들은 잘 사면 크게 수익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그죠? 그러면 한 3월 달에 이 기술적으로 딱 보면 야, 이건 밑에서 작년에부터 사야 되는데 올해 사도 늦게 사도 여기서 3월 11일 2주간에 그냥 다 질러도 돌파니까 요거를 지르고 막 그때도 현대 일렉트로가 LS 일렉트로닉이 잘 가고 있잖아요. 4월 달 계속. 그러면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아무거나 이렇게 질러도 되는데 지금 사니까 이제부터는 주봉 차트입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낮았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기술적 공부를 하면.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기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시세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났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겁나겠잖아요. 겁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손해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사신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 전에 샀네, 그죠? 예, 여기서 한번 사신 것 같네요. 그러면 좀 거의 얼마 안 됐네요. 네, 좀 수익 났다가 계속 빠져서.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예. 이제는 전력주 건드리지 마시고. 예. 반등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이다.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선도주였으니까 거래가 실렸잖아요, 여기도 거래 실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 실렸을 때 만약에 이게 계속 외국인들 사서 원래 거래 실렸는데 여기 팔았어요. 팔면 재매수를 대형주니까 내려오면 재매수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과거엔 공매도가 있었으면 공매도가 팔았다 수익 나면 다 재매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 물량을 딱 풀어놓으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등도 배대로 없이 쭉 밀려내려. 올라갈 때도 공매도가 없어진 게 올라오듯이 그 얘기니까 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일진전기도. 그 한 번 시작하면 내려오니까 반드시 내일 반등한다면 다행이고요. 목표가 드릴게요. 26,800원. 22평선이네요. 26,800원. 22평선 25,300원인데요. 그래서 25,000원 정도 오면 매도를 하시고, 만약 추가 하락하더라도 22,000원 손절가 드릴 테니까 추가 하락대로 그때라도 늦게라도 보고 반등 못하면 빠져나오시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한 이렇게 2배, 3배, 10배 보시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나가서 괜찮아요. 10% 사가지고 뭐 요거 손해난 거 얼마 안 손해 안 났으니까 다음부터는 네. 이제부터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사시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히든 카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히든 카드 준비한 게 MLB입니다. 예, 히든 섹터 저희 키워드가 MLB인데 저희 MLB 하면 남자분들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야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이게 다중 인쇄 회로 기판을 줄여서 ML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 기판인데 아무래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판매 단가 인상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했으면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클라우드 AI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전 세계 뭐 최고의 기업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죠. 지금 애플하고의 시총이 한 그저 1,000억 달러 정도까지 좁혀졌습니다. 지금 시총이 어떤 3위 기업인데 조만간 이제 애플을 따라잡고 이제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클라우드 이제 AI 쪽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이게 향후 5년에서 10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피크를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회로기판, MLB 전 제품군의 쇼티지가 예상이 됩니다. 즉 이제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판매 단가, ASP 판매 단가입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 상승이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중국 기판 이제 채택을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도 이제 대중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습니다. 예, 중국 거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당연히 공급 부족의 어떤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반사이익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 기판 잘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가 되면서 이제 MLB도 이 회로기판도 고다층 상당히 좀 많이 쌓은 그러한 고단층의 MLB 생산 캐파를 보유한 기업들이 오히려 강한 수혜를 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LB 같은 경우에 하반기 공급 부족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MLB 이 관련 이 기업들의 어떤 이 증설 규모가 AI 기업들에도 수요 대응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판매 단가가 인상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사셔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든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심택, 그 다음에 TLB, 대덕전자, 뉴프렉스, BH,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 할지 제가 고르는데 고르셨습니까? 예, 바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네. 네, 이수페타시스는 아시다시피 기판 여러 개를 쌓아 올려서 그러니까 층과 층 사이에 정기적으로 연결한 게 바로 아까 다층 인쇄로 기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게 북미나 유럽 등 인공지능 가속기, 아까 AI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산 기업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AI 처음에 우리 작년에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가장 강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증권사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이번에 HBM이나 이 AI 섹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이수페타시스가 처음 저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각이 됐는데 최근까지 제가 보니까 거의 목표가 7만 원까지도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너무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뭐 감히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딱 정확히 세 가지 바로 찝어드릴게요. 올해 3분기부터 제4 공장이 가동하고 양산을 시작합니다. 제가 증설하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키워드가. 그래서 뭐 증설하는 거 왜 하겠습니까? 왜 4공장을 가동하겠습니까? 고객사에 분명히 오더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공장 같은 경우에는 1, 2, 3공장 캐파를 합산한 규모의 50% 이상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증설했다는 올해 매출 증액 규모가 1,5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경쟁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EMC인데 여기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하반기에 증설 물량도 좀 있는데 당연히 매출이 증진될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 7월부터 북미 고객사 본격적 공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북미 AI 가속기 고객 이쪽 매출이 작년 232억인데 올해 1125억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퀀텀 점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통신 장비 업그레이드 수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기가 네트워크 장비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나만 믿고 따라 이 프로그램 야인시대 리턴즈의 전신인데 거기서 이수페타시 제가 그 종목 상담하면서 되게 좋은 기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더넷을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네트워크끼리 장비끼리 연결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800기가 이 네트워크 장비인데 이게 미국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고 되게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수페타시스 하면 AI 가속기 해갖고 엔비디아 생각하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거의 엄청난 고객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칩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지금 안 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증가 이슈가 또 있어요. 지금 풀가동 중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뭐라고요? 판매 단가 인상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의 어떤 요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낸드나 메모리 가격 상승 이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판매 단가 인상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스도 판매 단가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을 잠깐 보면요. 올해 매출은 8,800억, 영업이익 1,200억 정도인데 퍼가 32배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매출이 1조 42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2,040억. 내후년에는 1조 1,080억의 매출에 2,320억의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후년에 지금의 영업이익의 2배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2배. 예, 그러면 퍼는 그 2026년 기준 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가는 뭐 48,000원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뭐 내일 시초가 뭐 이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보시라고 목표가는 우선 짧게 잡았습니다. 52,000원. 뭐 저는 좀 더 높게 봐요. 55,000원, 6만원까지도 보는데 우선 1차 목표가는 52,000원, 52,500원. 손절가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제시해 드립니다. 42,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히든카드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히든카드 섹터는 2차전지 언급제. 왜 언급제로 잡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시세를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시세 끝나고 그 다음에 전액 시세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언급재 끝나면 시세가 다 끝나는 겁니다. 10배거, 100배, 10배거는 끝나는 거예요.
양극재는 텐텐베그가 나왔죠. 100배 이상짜리 종목 2개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액도 나오고, 이제는, 음극재가 100배가 가야 되는 거죠. 주가 기준으로 보면, 15년, 10년 주가로. 그러면, 2차 전지 음극재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전지, 전기차 산업을,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뭐 계속 지금은 대중화되기 전에 잠깐 정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분들이 2010년도, 17년도 전기차 시대에 올 거라고 이야기도 안 했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중화에 잠깐 정체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이제 고성장이 20% 이상 성장 못하고 매년 이제 10% 내외, 10%대 초반 성장으로 온다는 것은 고성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선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는 것은 지금 당장 너무 작년처럼 그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막 사가지고 많이 빠져서 빨리 회복하고 다시 10배 가지, 10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극재 쪽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 배터리로는 이미 시세는 끝났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차세대 배터리 그러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력을 쉽지 않다. 그래서 음극재는 가장 많이 바뀌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음극재부터 해서 리튬부터 음극재가 없앤다든지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변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주는 이미 주가가 탈피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탈피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냥 사고 몰려도 상관없다,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든 종목 좀 6개를 공개하고 그 안에서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이 나노신 소재, 다 음극재죠. 동박도 있고 하고 있는데, 포스코 푸치엠은 음극재로 지금 넣은 거예요. SKC 솔루션 넣었는데, 여기서 저는 대주전자 제로를입니다. 그러면 대주전자대 잠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내년 전해연 톤수로 보면 10,000톤에서 작년 기준으로 지금 내년까지 한 4배 늘잖아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가야 되지.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지금 사상 고점 근처에 있는데요. 25년도 EPS 2,600는 지금 보면 사실상 고평가예요. 하지만 80배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높다. 장기적으로 저는 25만 원을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현 구간에서 지금 잠깐 늘리면 11만 6천 원 내외 정도 사면 목표가, 단기적 목표가입니다. 17만 원 이걸 손절가 10만 9천 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장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카드와 종목 진단을 이제 다 마무리됐고요. 김전종 뭐 행사 있나요? 어떤? 예, 다음 주에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제가 네. 예, 홍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동방부사 1등주 TV 유튜브 채널에서 주간 전망 이런 거 해드리니까 궁금한 그때 오셔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